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여러분, 심장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가 확대됐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의 산정 특례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언제든 보험 상담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프라임에셋 임현경 지점장, 정지인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보험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과 관련해서 변화되는 정보에 대해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의 산정 특례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경 지점장님,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중증 질환 산정 특례 제도는 우선 중증 질환인 암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증 화상 등 고액 치료비가 발생되면서 가계에 부담되는 부분을 좀 이득을 주기 위한 제도고요. 이 중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대한 대상 같은 경우는 보면은 수술을 하지 않는 급성 중증 뇌출혈 환자, 두 번째로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는 중증 환자, 세 번째로 입원하지 않고 외래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 그 다음에 심장 이식이나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30일까지 특례제도 또 받았던 사람들이 60일로 저 특례 범위가 좀 확대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확대 내용이고요. 반대로 보신다면 이 부분은 국가에서 본인 부담을 5% 정도로 이제 자기 본인 부담금이 5% 정도로 이제 적게는 하나 이 지금 대상이 되는 질병들을 제외한다면 이 부분은 나머지는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급성 중증 뇌출혈 환자가 아닌 일반적인 뇌혈관 질환이랑 뇌졸중, 뇌경색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 환자라면은 이런 분들은 의료 실비나 기존의 보험에서 가입했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또는 뇌졸중, 급성 심경색 진단비와 같은 것으로 본인의 병원 치료비 보장받고 또 이것으로 본인 부담금 일부를 병원비로 내셔야 되는 그런 점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심장 및 뇌혈관 특례 환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진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는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가 약 45만 명 정도인데요.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면 한 2만 9천 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비용은 연간 240억 원 정도 이제 추가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례 혜택 환자 범위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은 똑같이 환자가 이제 부담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의료 실비라든지 기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런 보험을 가입하셔서 좀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 병실료 및 선택 진료비를 급여화하는 등 최종적인 수거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임현경 지점장님, 이게 언제부터 건강보험에 적용이 될까요? 네, 올 8월부터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선택 진료 의사들 비율이 현재 80%에서 65% 좀 낮추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에 대해서도 현재 50%에서 65% 정도, 70% 정도로 상급병실 이용할 수 있게끔 상급병실에서 발생되는 그런 본인 부담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비용 부담 부분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자,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개인 보험에서 의료실비나 이런 데서도 보면 기준병실료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으로는 보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보험과 지금 간병 상급 병실료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이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전문가님들과 이제 상의를 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도록 구성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혜택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산정특례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 통해서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 상담 받고 싶다, 아니면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알면 돈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기 전에 시청자분의 보험 포트폴리오 상황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40대 남성분으로 3가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한화생명의 슈퍼드림 종신, 메리츠화재 뉴 라이프 케어, 그리고 한화손해 스마트 플러스 운전자 보험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한화생명의 슈퍼드림 종신은 2001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완납하셨네요. 자, 메리츠화재의 뉴라이프 케어는 2009년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73,890원입니다. 자, 마지막 한화손해 스마트 플러스 운전자 보험은 2012년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12,84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사망보장을 추가하실 계획인데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중 어떤 상품이 적합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이 종신보험 가입하신 거 완납하셨는데 사망보장을 추가로 추가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사망보장이 조금 적으신가요? 적다기보다는 제가 네. 지금 아기도 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네. 아기도 좀 더 어리고 또 대출금도 또 집에 좀 있고 해서 네. 제가 이제 사망 시에 네. 좀 저희 이제 유가족한테 이제 경제적으로 좀 고통을 좀 덜 받기 위해서 조금 다른 거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종신보험이 있고 또 정기보험이 있는데 네. 조금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험을 들었으면 할까 하고 문의드렸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정지인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우리 시청자님 상황에 더 적합할지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기존에 보장 내용은 어느 정도 좀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 보니까 기존에 종신보험에는 사망 보장이 이제 5천만 원 정도 설정이 돼 있으시고, 그다음에 예.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장이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질병으로 이제 사망하셨을 때는 한 8천만 원 정도가 돼 있으시고, 그다음에 사고에 대한 사망은 좀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한 1억 원 약간 넘게 설정이 돼 있는데요. 예. 근데 요 금액 가지고는 이렇게 좀 충분하신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망 보장을 좀 추가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망 보장을 할 때는 이렇게 정기보험으로 할 수도 있고요. 종신보험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정기보험으로 하시면은 보장 금액은 높게 설정할 수가 있으면서도 보험료는 좀 적게 들어가세요. 정기보험이요? 예. 근데 종신보험은 보험료는 좀 많이 들어가시는데요. 예.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좀 다른 혜택은 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은행 금리가 되게 좀 낮잖아요. 예. 제형 저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국가가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저축이라고 하더라도 제일 높은 데가 단리 연 4.4%. 그다음에 일반적인 적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데가 한 2.7%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종신보험에다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은 저축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 3.75%의 그 저축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납입해서 나중에 돈을 쓸 때 세금이 부과가 안 되세요. 세금이 부과가 안 되면은 이거는 숫자로는 3.75%지만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4.4% 금리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추가 납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60세나 65세 때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추가 납입도 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하시게 되면은 노후 생활 그런 걸 좀 대비할 때도 연금만큼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금리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은요 연금보다 좀 더 많은 그냥 개인적으로 따로 연금을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좀 수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그렇게 좀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은 기타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거 보장률을 한번 보다 보니까요. 예, 암 진단비는 한 2,500만 원 정도 설정이 돼 있으시고 그다음에 뇌졸중 관련 진단비는 한 1,500만 원 설정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암 관련해서 이제 메리츠화재 가입을 하신 거는 좀 갱신형으로 좀 설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럼 갱신형으로 설정이 돼 있으면은 이게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좀 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총 내게 되는 보험료도 좀 비갱신형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이런 것도 좀 비갱신형으로 좀 보완을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예,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워낙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종신보험의 경우 고금리인데요. 또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도움 되셨어요? 예,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33세 여성분으로 미래에셋생명 퍼펙트 CI 통합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20만 3,6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따님이 가입한 보험인데 나이에 적절한 상품이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연결해서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따님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하셨는데 따님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딸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 따님이 가입하신 보험 아닌가요? 이거 CI 보험? 맞습니다. 네, 따님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예, 33살이에요. 아, 30대시구나. 자, 네. 이 보험 어떤 경로로 가입하게 되신 거세요? 친구의 권유를 해서 한 10개월쯤 전에 하나 들었습니다. 아, 지인 소개로 가입하셨구나. 그럼 제가 임현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 상품 우리 따님께 적절한 상품인지 한번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2014년도 11월인데 12월이 아니고 10개월 전이면 한 14년도 5월쯤이겠네요. 네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이 보험 말고 다른 거는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보장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주계약이라든지 뭐 주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요? 네. 뭐라고 써 있죠? 주보험 종합플랜 80% 선지급형 1억이라고. 네. 1억 원에 80% 선지급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 밑에 보시면 더 특약들이랑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내용이 보이시나요? 암치료 특약 2천만원 80세. 네. 질병치료 특약 2천만원 80세. 노후질병보장보험 특약 1천만원 80세. 무특 정상병동원 특약 1천만원 80세. 거기 혹시 네. 밑에 보시면요.
네네. 네, 실손의료비나 뭐 실손담보 이렇게 써 있는 의료실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도 보이시나요? 네, 있어요. 미래세 실손 의료비 특약 갱신형으로 해가지고 질병 입원형 5천만 원 돼.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CI 보험이긴 한데, 이대 질환과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구성하신 것 같고요. 네. 제가 기본적인 정보는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요 상품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예, 이 상품 같은 경우는요, 주계약이 사망보장 1억인, 그래서 CI 보험의 특성상 80% 선지급해주는 중대한 암이라든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사망보장 금액에서 80%를 먼저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사망을 하게 되면 20%를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런데요. 네. 방금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그렇게 중대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중대한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중대한이라는 대한 얘기를 조금 다시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세하게. 네. 예, 중대한 암이라는 것은요, 치명 파괴적인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암에 보면은 악성 흑색종이라는 암이 있습니다. 네. 이 암 같은 경우 1.5mm 미만으로 치명이 되면, 이 중대한 암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명 정도에 따라 암의 경계성 종양이라든지 암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1.5mm 이상을 치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발생되는 피부암 같은 경우는 또 보장을 못 받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대장에 우리 서구화된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이제 대장암에 참 많이 발병을 하는데 이 대장에 대한 치명 정도에 따라서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는, 경계성 종양으로 확 해석하는 의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악성 종양으로 해석하는 의사들도 있는데, 이 대장 전막내암으로 악성 종양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대장암도 보상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대장암 같은 경우는, C코드, 즉, 악성 종양이라는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장받는다고 보면 되시는데, 치명 정도가 좀 작다라는 대장전막내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이런 경우는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김에 중대한 뇌졸중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중대한 뇌졸중이라는 것은 신경학적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그러니까 신경학적으로 장애 상태가 남아야 되는데 그게 25% 이상의 후유 장애가 남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완치가 됐다 하면 보장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를 받았는데 후유 장애가 평생 남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보행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배변 장애 그다음에 의복 의탈이 장애들 이런 것들이 합산해서 한 25% 정도를 넘어야지만 중대한 뇌졸중 조건에 해당이 돼서 선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것은 좌심실 박출량이 55% 이하라고 하고 두 가지 특징 예를 들어서 심전도 변화가 생겨야 되고 그다음에 심근 효소 같은 게 새로 상승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보면은 이 중대한이라는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좀 어려워서 선직을 받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면은 보험 상품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되게 떨어지는 상품인가 보네요. 그것은 우선 여성분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네. 여성분이 CI보험, 남성분이 가장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보통 가장들이 많이들 가입을 하셨던 상품이에요. 그래서 전 사례에서 말씀하셨던 종신보험에 추가 납입을 이용해서
최저 보증으로 이용하고 연금 전환도 하는 좋은 기능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선 가장들이 남성 가장들이 경제활동 주체를 하는 가장들이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건데 지금 미혼 여성인가요? 기혼 여성인가요? 미혼 같으신 것 같은데 따님 네, 거를 아직 미혼입니다. 아 그렇죠. 따님 거를 대신 아빠가 내주시는 거 보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미혼 여성이 뭐 경제 주체를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한 가정을 끌어나가는 상황도 아니니까 사망 보장보다는 여성 질환에게 맞고 여성들에게 맞는 질환들이나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중대한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고 그다음에 뭐 보장 범위가 넓고 입원비나 그다음에 수술비들 각종 수술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 지금 10개월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개월 정도 납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상품은 그동안 납입했던 건 좀 아깝지만 저는 이 상품은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이 상품 대신 의료 실비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다음에 암도 뭐 대장 전망내암도 요새 논란이 많이 되는 대장 전망내암도 다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뇌졸중이랑 급성심근경색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이나 뭐 심장 질환까지 모두 다 보장해주고 입원비랑 수술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 모두 다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성에게 가장 맞도록 효율적 상품이 되고요. 연락처 남겨주셨잖아요. 네네네. 예, 제가 연락처 남겨주셨으니까 방송으로는 여기까지만 상담해드리고요. 상세 네. 내용을 여성분에게 맞는 상품을 방송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현재 가입하신 이 CI보험 아쉽더라도 해지하시고요. 이제 우리 따님에게 맞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네. 좀 도움 되셨어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요. 다시 또 더 자세하게 상담 드릴 테니까요. 네,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보험 포트폴리오는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36세 여성분으로 동양생명 프리스타일 통합 CI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7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13만 8천 원입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품 외에 의료실비보험도 가입해야 할지 문의 주셨네요. 자, 시청자님 연결해서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가입하신 CI보험, 여기에 네. 의료실비는 특약 추가하지 않으신 건가요? 네, 지금, 그러시면 의료실비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도 가입하지 않으신 상황이죠? 네네. 네, 제가 임현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어떤 보험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는 분 추천으로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신 거예요? 네네. 근데 실비는 가입 안 하셨네요? 네, 제가 좀 건강한 스타일이라서, 그러세요? 건강한 스타일에서? 네. 보통 실비는 다 가입을 하시는데, 기본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예. 그러면 CI보험만 가입을 하셨던 거고, 근데 이 네네. CI보험에 대해서는 좀 아시나요?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로 상담 문의 드렸어요. 그러신 거군요. 네. 그럼 혹시 가입하신 그 보장 내용을 지금 이렇게 증권이나 이렇게 갖고 계시나요? 네, 지금 증권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거기 혹시 증권 보시면 주계약이나 뭐 주보험이나 이렇게 써 있는 거 있나요? 네,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해 주시면, 예.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체크할게요. 네. 프리스타일 통합 CI 표준채 7천만 원. 7천만 원. 재상해 특약 1억 원. 재상해 특약이 1억 원. 네. 소득 보상 특약 1천만 원. 소득 보상 특약이 1천만 원. 암 진단비 특약 1천만 원. 암 진단비가 1천만 원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고액 치료비 암 특약도 1천만 원. 고액암도 되어 있네요. 네. 동양 첫날부터 입원 특약 1,0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네. 요거까지만 하시고 이제 실비는 가입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체크해서 이 가입하신 상품 같은 경우는 사망보장이 7천만 원인 종신보험입니다. 네. 종신보험인데 이 CI라는 단서 조항이 붙는 보험이에요. 이 CI는요, 네. 방금 전 사례에서도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뭐 중대한 암이라든지, 뭐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라든지, 뭐 중대한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50% 내지는 80%를 선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아, 네, 주로 가장들, 남성 가장들, 보통 남성들이 많이들 들으시는 보험이긴 한데, 이 목적이 사망보장도 되고, 그 다음에 중대한 질병에 대한 혹시라도 내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한 가족을 책임지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병이 생겨서, 사망보장 받기 전에도 큰 돈이 들어가게 되면 또 내 생활비를 써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중대한 암이라는 선지급 조건이 된다면 먼저 미리 받는 거죠. 미리 받아서 병원비로 다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한 사망 부분을 보장받는 건데 네. 자, 36세 여성이신데 미혼이신가요? 기혼이신가요? 지금 미혼입니다. 아, 미혼이시고요. 오늘 네. 미혼분이 많으시네요. 예.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CI 보험 이런 상품보다는 사망 보장이 좀 꼭 필요하신 건 아니죠? 네, 필요 없습니다. 사망 보장이 필요하신 게 아니시라면 이 CI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CI 보험의 중대한 암이라든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이 조건, 네. 제한 조건, 선지급 제한 조건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7천만 원 중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게 80% 선지급 조건 하는데 50%인지 80%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근데 7천만 원의 병원 치료비가 이게 주계약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대한 암이 걸리셨어요. 네. 암에 걸려서 3,500만 원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악성흑색 정도 1.5mm 이상의 치명 상태가 됐고 두 번째로 뭐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조건도 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진단비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3,500만 원을 선지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망에 대한 3,500만 원이 남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번엔 중대한 뇌졸중이 발병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중대한이라는 두 번째 진단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보장을 첫 번째 받았기 때문에 사망을 해야지만 나머지 금액을 주는 겁니다. 아,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선지급 조건 아까 말씀하신 요 전사례에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진단비 부분이 보장받기가 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중대한 암은 악성흑색종 1.5mm 이상 미만이라도 악성흑색종 같은 경우는 안 된다. 1.5mm 이상이라도 피부암은 안 된다. 뭐 그다음에 그 대장전망량 같은 경우도 보장이 안 된다. 그다음에 뇌졸중 중대한 뇌졸중도 후유 장애가 25% 이상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제한 조건이 많다 보니까 여성분보다는 남성분들한테는 조금 더 맞는 상품이고요. 여성은 의료실비가 지금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병원 치료비 보장하는 의료실비를 준비하셔서 맨 처음에 저희 보험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중증질환 산정 특례제도에서 보시면 또 의료수가 부분의 그 간병 입원 진료 이런 부분들이 의료실비에서 기준병실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주는 부분도 있고 100% 보장해주는 부분도 있고 상위 병실에 대한 부분도 50%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나머지 50%는 또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그런 조건들도 있습니다. 네. 의료실비에다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입원 일당 같은 것을 구성하게 되면 내가 만일 상위 병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병원 치료비 보장받는데 그러니까 입원 진료로 많은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불해서 내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혜택들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성분한테는 입원 일당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성에 대한 수술비, 그 다음에 여성 질환에 대한 수술비들, 여성 질환에 대한 입원비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네. 그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 다 나이가 들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은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무릎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을 테고 이런 수술비들 부분에 대한 보장 부분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은 의료실비뿐만이 아니라 여성보험에서 건강특약에 뭐 수술비 특약이라든지 뭐 질병 수술비 특약, 뭐 상해 수술비 특약, 인공관절 수술비 특약들 또 21대 질병 수술비 특약들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하시면 의료실비와 그 다음에 3대 질병인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이런 진단비 큰 비용은 다 보장도 받고 자잘한 여성 질환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한데요. 네. 현재 3월 달에는 3월 달까지만 의료실비가 자기부담금이 네. 10%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네. 2천만 원이 나오면 병원비가 현재는 본인이 200만 원을 보장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내년 4월 1일이 넘어가게 되면 20%로 보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보험사에서 이제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4월 전에 의료실비, 3대 질병, 뭐 중요한 진단비와 수술비들, 입원 일당들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고요. 네. 연락처 남겨주셨으니까 네. 제가 방송 끝나고 원래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네. 시간이 너무 적어서 네. 네. 상세한 감사합니다. 상담은 방송 끝나고 제가 전화드려서 다시 한번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사망보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시면요. CI보험 해지하시고 의료 실비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의료 실비에 이제 자기부담금 10% 인상되잖아요. 이 점 잘 유의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어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7세 여성분으로 삼성생명 무배당 스페셜 리빙케어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04년 4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12만 5천 원입니다. 실손 의료비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상품이 적합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셔서 전화 연결이 안 되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화면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정진 팀장님, 좋은 실비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예. 네. 일단은 이제 다음 달에 의료 실비에 자기 부담금이 이제 20%로 10% 증가하기 때문에 실비를 이제 가입을 안 해주셨다니까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은지 제가 한번 기존의 보험 계약 내용을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일단은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은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인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 CI 보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암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8, 90% 일반적인 암보험하고 유사하지만은 뇌졸중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뇌졸중 보험하고 보장 범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해지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새로 가입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CI 보험이다 보니까 이 단점도 방금 말씀드린 단점도 있지만요. 또 예전에 가입을 하신 거라서 장점도 있으세요. 보니까 2004년도 4월 달에 가입을 해두셨는데 이렇게 되면 나이가 적었을 때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저렴했던 부분도 있고 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2005년 4월 1일부터 이 암에서 갑상선암이 제외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발생했을 때 그냥 암보험금 예를 들어서 주계약이 6천만 원이셨는데요. 중대한 갑상선암에 해당됐을 때 암보험금 4,800원, 68에 48, 4,8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갑상선암 여성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갑상선암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은 이런 보장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보장 기간을 길게 가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그냥 계속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대 질환에 대해서 부족한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같이 보완을 하면서 실비까지 같이 한번 추가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의료 실비보험에 대한 문의가 참 많은데요. 자기부담금이 이제 20%로 인상되니까요. 이 점 잘 유의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보험이 있다, 아니면 보험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실속 있게 챙길 수 있는 보험 재테크. 자, 이분들이 어떻게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사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주인공은요, 43살 남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43살 남성분은 현대해상의 무배당 행복을 다 모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2006년에 가입하신 보험으로 80세 보장에 납입기간은 20년으로 보험료는 매달 103,960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남성분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정지인 팀장님, 이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보험 컨설팅을 의뢰하게 된 건가요? 예. 기존에는 이제 오토바이 운행하는 이제 그런 관련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보험을 가입을 해두셨지만은 이 사고랑 관련된 부분은 좀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보험 네.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좀 짚어주세요. 예. 네. 이제 기존에는 이제 현대해상에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두셨는데요. 보장 내용을 보시면은 교통재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설정이 돼 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H사의 CI 보험을 이제 추가를 하면서 보장 금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높게 좀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질병 사망은 2천만 원 설정이 돼 있었는데 4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6천만 원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해로 인한 사망은 1,000만 원 설정이 돼 있었는데 2,500만 원 더 추가해서 3,5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재장애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설정이 돼 있었는데 2,500만 원 추가해서 3,5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깨 관련 좀 수술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상해 의료비는 좀 추가하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질병 의료비는 그대로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을 4천만 원 가입을 하면은 암 진단비가 이제 3천만 원, 3,600만 원 지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600만 원 더 추가해서 이제 5,6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됐고요. 고해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수술비, 오토바이를 운전해도 이 수술비 특약을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변경을 해봤습니다. 네,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 유지하시고 지금 H사의 보험을 추가하셨어요. 네. 어떤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두신 거세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좀 위험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따님이 초등학생, 그다음에 유치원생 이렇게 2명이 있었고, 혹시라도 이제 사고로 인해서 뭐 사망하게 된다거나 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좀 보장받기를 좀 원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이제 설계를 했거든요. 근데 손해보험사 상품은 업무 중에 이렇게 오토바이로 업무 중에 사고 났을 때 이런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생명보험사 상품은 오토바이 사고 시 오토바이로 업무 중 사고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상품을 선택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라든지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장도 받기를 원하시지만은
더불어서 암에 관련된 보장도 같이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렇게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또 보험료가 이제 사라지는 것보다, 소멸되는 것보다 나중에 좀 돌려받는 것도 또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을 다 이렇게 충족할 수 있도록 요 CI 보험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네, 급작스러운 사고나 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이 진행되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보험 컨설팅 통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컨설팅 성공 사례자의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문자와 전화 모두 열려 있습니다. 보험 컨설팅 받고 싶으시다, 리모델링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1220님이십니다. 남편이 종신보험 가입 계획 중인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임현경 지점장님,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좋을까요? 네, 우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가장의 그 경제 주체의 가장에 대한 사망 보장을 준비를 함으로써 가장 부재 시 아내와 자녀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품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망에 대한 활용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 사례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 납입 부분에 대한 이용 부분도 있는데, 요거를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에 대한 사망 보장, 주계약 부분 사망 부분이 보통 본인의 연봉에 대해서 곱하기 뭐 5배라든지 뭐 3배라든지 그 부분은 보험료, 내가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정도를 이제 산정을 해가서 구성을 하시는데, 요즘은 동일한 보험료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 방법에 따라서 뭐 체감형이라든지 체증형, 소득보장형, 기본형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장 금액을 거의 비슷한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많은 보장 부분, 예를 들어서 주계약이 1억이 아니라 보험 가입하고 나서 뭐 갑작스럽게 근래에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 뭐 3억 내지는 뭐 5억 이런 식으로 받다가 점차 들어가는 방식들도 있고, 가장 전통적인 그 기본형으로 해서 사망보장과 받고 또 정기특약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해서 경제활동하기 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만 할 수 있는 보장 형태 방법. 또한 순수보장형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종신보험처럼 나중에 추가 납입을 통해서 최저보증 3.75나 요새 가장 높은 상품들이 3.75나 뭐 3.5% 정도 나오는데, 추가 납입을 통해서 연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 그리고 내가 맞는 지금 현재 내가 고려하는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다 감안을 해서 전문가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네, 요즘 워낙 다양한 보험 상품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만나서 시청자 상황에 꼭 맞는 보험 잘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창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511님이십니다. 51세 남성이신데요. 당뇨 질환이 15년 병력 가지고 계시네요. 현재 인슐린을 맞고 있는데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연락 주셨습니다. 네, 정진 팀장님, 예. 이거 가능할까요? 실비보험 예. 가입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인슐린을 맞지 않고 그다음에 그 당뇨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은 실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지금같이 인슐린을 맞고 계신 상태에서는 실비보험은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실비보험은 가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암보험은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M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S사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D사라든지 여러 군데 암보험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가입을 해두시면 또 필요에 따라서 괜찮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실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자,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도 시청자분들의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